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임원의 아이온큐 합류 소식이 있고요. 최근 나온 공시들이 또 여러 개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이제 최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과 고찰 그리고 아이온큐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네, 아이온큐 Chief Revenue Officer 최고 매출 책임자의 엔비디아 상무를 역임한 리마 알라메딘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 여러 산업 분야의 미주, 아메리카 대륙의 기업 영업 담당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양자 응용 분야가 현실이 되도록 하는 아이온큐의 상업 전략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뭐 급속히 성장 중인 영업 매출 사업부를 이끄는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양자 솔루션을 통해 이제 고객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와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팀을 이끄는 상업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라는 엄청나게 큰 대기업의 임원 출신이 아이온큐에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살라메디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7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임원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 동부 절반을 담당하는 영업 사업을 이끌었고 여러 산업에 걸쳐 AI의 능력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미주 대륙의 영업 사업을 구축하고 성장시켜온 이제 이런 영업 그리고 상업화 이런 쪽의 전문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시스코에서 18년간 근무하면서 뭐 시스코 솔루션 전반적으로 뉴욕 쪽의 기업의 사업을 이끌었고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후원자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뼈가 굵다. 그 영업 그리고 이런 상업화 쪽의 전문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알라메딘의 리더십을 통해 아이온큐는 상업 활동에 앞으로 더욱더 크게 투자할 것이고 미래에 영향력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아이온큐 공식 홈페이지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저는 양자 컴퓨팅 산업에서 흥미진진한 시기에 아이온큐 합류하게 돼서 기쁘다. 뛰어난 기술 외에도 회사 리더십들의 놀라운 비전 그리고 현재 미래 고객들이 양자 솔루션을 통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실제 영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고객들이 기술의 놀라운 파워를 깨닫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려운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평생 헌신해 왔다. 즉 이런 아이온큐가 지금 해야 될 일, 이런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의 조직들과 협력해서 경계를 넓혀가는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기셨고요. 이제 이건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온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제 프로파일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오브 베이루트라고 해가지고 베이루트는 이제 레바논의 수도인데 이쪽에서 좀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라큐즈 유니버시티 여기도 이제 사립대학으로 굉장히 명문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이제 컴퓨터 공학을 석사학위를 했고 하버드에서 또 뭔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력적으로는 굉장히 빵빵하다. 그리고 기술도 아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력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 2년이니까 한 8년 정도는 실제 현업에서 기술을 배웠던 사람이죠. 디벨로퍼, 시스템 엔지니어면 이제 IT 쪽으로 역량을 8년 정도 현업에서 쌓아왔다. 그리고 특히 뭐 UBS는 금융 쪽으로 유명하고 썬마이크로 시스템스는 오라클에 인수된 기술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로 와서 상무로 엔터프라이즈 세일스 기업 영업을 담당했는데 중부를 담당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담당하는 기술 영업을 했었다. 그래서 이 경력을 다 합쳐보면 엔비디아에서 또 6년 반 정도 계셨는데 한 기술자로 시작해서 한 8년 정도 현업에서 이런 IT 기술을 구사를 했고 그 다음에 시스코에서 17년 정도 근무하면서 이제 매니저 역할을 올라가고 영업, 기술 영업 담당을 하다가 엔비디아에 와서 꽃을 피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가장 큰 분야 그리고 산업 그리고 대륙을 맡아서 기술 영업을 담당했고 이제는 아이온큐에 왔다. 그리고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30년 경력을 갖추고 있고 그 중에서도 8년의 실무,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다. 그리고 이분이 아이온큐의 최고 매출 담당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이제 아이온큐의 상업 전략 쪽 기여를 크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제가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대래 자회사인 스퀘어웍스의 CEO인 웬디 토마스가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이제 최고 매출 책임자 같은 경우는 항상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풀타임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사회이사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아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팅하고 뭐 이런 정도 외부 인력을 이사로 앉혀놓은 형태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토마스는 기업에서 전략적, 기능적 리더십 역할을 25년이나 했다. 그래서 이 스퀘어웍스라는 곳에서 CFO로 근무하다 CEO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제 스퀘어웍스가 500밀리언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사이버 보안 리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뭐 CPO도 담당을 했고요. 최고 매출 책임자, 고객 접근 책임자 역할도 다 해서 고객 중심적인 접근으로 조직들이 좋은 결과를 달성하도록 도왔기 때문에 지금 IonQ가 필요로 하는 역량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저는 우리가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의 힘을 믿는다. 양자 컴퓨팅 역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인류의 진보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합류하기로 했다. 자, 아이온큐의 기술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피터, 이거는 이제 아이온큐 CEO 피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피터와 리더십 팀과 협력해서 회사의 상업적 성공을 확장하게 되어 기쁘다. 이 두 분 다 계속 나오는 말이 있죠. 상업적, 상업화.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 실물을 판매하기 위한 뭐 제조 시설도 알아보고 있고, 뭐 시스템 소형화, 그리고 큐비트당 비용도 줄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팔 수 있는 이런 영업막, 네트워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델 쪽 관련 인물인 웬디 토마스와 엔비디아 출신인 리마 엘르메딘 이 사람을 영업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업화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웬디 토마스 이분도 이제 보면은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이코노믹스, 포린 어페어스를 전공을 했고 파이낸스 쪽 MBA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파이낸스 쪽으로 커리어를 쌓아오다가 이제 파이낸스 VP는 이제 상무를 뜻을 하고 스퀘어웍스에 들어갔다가 잠깐 다른 데 갔다가 어떤 기업에서 이제 CFO로 있다가 다시 스퀘어웍스에 와서 네,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였다가 이제 최고 제품 책임자, 그리고 결국에는 CEO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재무 분야의 최고를 찍고 CEO까지 올라간, 그리고 제품 담당까지 했던 다재다능한 인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도 경력으로만 보면 거의 30년입니다. 30년 전문가 2명을 아이온큐가 영입을 했다. 자, 그리고 인력적인 면 외에도 아이온큐 최근 공시들이 여러 개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12월 12일에 로리 버빈스키, 이분은 이제 법무 담당, 크리스토퍼 먼로, 이분은 수석과학자, 토마스 크레머 CFO, 김정선 교수님 CTO, 피터 제프맨 CEO, 자사주 매도 공시가 나왔는데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주석을 읽어보면 RSU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특정 기간 동안 회사랑 계약을 해서 얼만큼 근무하면 얼만큼 주식을 보상으로 주겠다. 그래서 근무한 기간만큼 주식을 무료로 부여하는 걸 RSU라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원천징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받을 때 이걸 팔아서 내기 위해서 자동으로 매도된 겁니다. 그리고 1인당 만주 미만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공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CRO로 임명된 리마 엘르메딘이 72만 주를 RSU로 받게 됐고 103만 8천 주에 대한 스톡 옵션 권리가 부여가 됐는데,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내년 12월 10일부터 25%가 풀리고 그 다음에 3월 10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0일 이렇게 1년에 4번에 나눠서 12분의 1씩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은 근무를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이 물량이 이제 다른 일반 이사들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아이온큐 주가와 평가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3.86불까지 떨어져서 최저점을 기록해서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는 종이배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출이 거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매도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현재 주가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제 입장에서죠. 저는 2030년까지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는 미래 주가를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3분기 기준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575밀리언,
현금성 자산 투자금은 555밀리언,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투자금과 현금성 자산이 405밀리언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로 시가총액이 770밀리언인데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은 1.3배, 현금 자산 투자금 대비는 1.4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런 자금, 투자금, 현금성 자산에 비하면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현재 받고 있는 평가 시가총액은 돈을 제외한 인력과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청산해도 자기 자본으로만 봐도 1.34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만 봐도 프리미엄이 거의 또이또이한데 이를 제외한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인력 그리고 뛰어난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평가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온큐가 그렇다면 못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기술적인 로드맵 얼마 전에 25 알고리즘 큐비트 한 분기 일찍 달성을 했고 지금 인력의 질과 양적인 성장 제가 매달 아이온큐 인력 현황 보내드리죠. 근데 핵심 인재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석박사급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새로운 이사들 영입되는 거 또는 임원들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뭐 오늘만 해도 엔비디아 출신 임원 그리고 대래 자회사인 스퀘어웍스의 CEO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가격이 저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목표 주가 100불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바라면 안 됩니다. 지금 매출이 없는 기업인데 어떻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흑자 전환 목표는 기존 2025년이고 이제 양컴 실물 판매가 나오면 9자리 매출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최고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2025년 흑자 전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아이온큐는 최소 2025년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2, 3년 더 기다려야 되고 보수적으로 보면 양자 컴퓨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로 기대되는 2030년 최소한 8년은 기다려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목표 주가도 2030년에 100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점으로 투자하실 거면 최악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2030년을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아이온큐 현황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달드리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요거는 항상 뭐 주식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얘기하는 건데 가격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가치가 우상향하는지 봐야죠. 근데 아이온큐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주인은 쭉 가는데 개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가치인데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개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 36불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제 가치에 비해 고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불 때는 이 우상향하는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항상 맞추겠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해보려다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측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는 변동성에 등락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게 된다는 거죠. 이 회사의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의 가격이 아니고 이 회사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가, 회사가 잘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점으로는 뭐 몇 불까지 갈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고 그걸 안다면 저도 3불에서 샀겠죠. 어떻게 10불에서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의 본질이 되는 가치와 가격의 갭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걸 예측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회사의 본질인 가치가 우상향하는가. 이게 우상향한다면 언젠가 주가는 그 가치에 수렴한다. 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아이온큐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감당 가능하신 부분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최종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임원 그리고 델 출신의 스퀘어웍스의 CEO의 아이온큐 합류 소식과 최근에 나온 공시들 해석 그리고 아이온큐 주가와 이런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저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아이온큐 비중을 더 늘렸어요. 제 목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만 주를 채우고 어플을 지우고 2030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9,200주 정도를 채웠고요. 앞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뭐 내년 안에 2만 주를 채우고 아이언큐는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또 다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길게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현명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서 날마다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